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다음 달 22일이 이 셀트리온의 스테키마 관련해서 미국 판매 허가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짐펜트라가 이제 블록버스터의 기대감이 올해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종가상으로 185,1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오후에 이제 나왔던 기사를 보면요. 이 스테키마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인데요. 이제 스테키마 관련은 이제 본래 오리지널은 이제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의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스테랄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 12월 달에 이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의 FDA 판매 허가를 최종적으로 획득했는데, 허가 이후에 이제 언제 이제 출시되는지 이 부분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 관련되는 부분들 일정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연하게도 이제 삼성바이오 에피스와 같은 날에 미국에서 지금 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지널 스텔라라의 미국 매출이 연간 한 10조 정도 되니까요. 경쟁 구도는 굉장히 치열하고, 보통 이제 오리지널 약물에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나오면 최근에 거의 한 10개 정도 붙기 때문에 이 경쟁 강도는 2019년도 이후부터는 굉장히 많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어떤 경쟁 강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달 22일부터는 그 판매 일정 관련되는 부분에서 판매 허가일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출시 관련되는 부분들은 언제가 할지는 좀 더 이제 회사의 발표를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다음 달 22일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는 거죠. 보통 우리 염증 관련되는 부분하고 연관되는 사이토카인이 대표적인 게 이제 TNF 알파와 인터루킨 계열에서는 이제 인터루킨 1, 2와 2, 3 관련되는 부분, 이 중에서 이제 2, 3과 1, 2를 그 타켓에서 억제하는, 항체 형태로 이제 억제하는 부분들이 이 스텔라라입니다. 그래서 적응증으로는 이제 판상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이 개항성 대장염, 이런 쪽에 이제 처방이 되고요. 글로벌 기준으로는 한 15조 정도 작년도에 매출을 했고, 물질 특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하반기에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앞서 제가 이제 HLB 영상에서도 특허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이 물질 특허 말고도 제형 특허라든지 조성물 특허라든지 용도 특허라든지 이런 제형 이런 여러 가지 특허를 가지고, 아니면 이제 소송을 통해 가지고 오리지널 그 제약사들이 에버그린 전략으로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합의를 합니다. 대부분 빨리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개발을 했으면 이 소송이라든지 시간을 기다려서 하기보다는 일정한 어떤 이제 합의를 통해서 결국 금액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하에 순차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고,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약가 인하에 굉장히 계속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가 인하에 도움이 되는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출시들을 좀 독려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암젠 같은 경우에는 그 빅파마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 이제 하이자도 들어와 있고 암젠도 들어와 있는데, 암젠이 항상 보면 이제 초기에 지금 퍼스트 무브로 출시되는 것들이 여러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스텔라라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웨즐라나가 미국에서 이달에 이제 출시되는 걸로 좀 예상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과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재작년도 8월 달에 이제 그 합의를 해서 가속화 조항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다음 달 20일에 판매 허가일로 확정됐다. 출시 관련되는 부분은
뭐 언제든지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텔라라가 미국에서 매출이 10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들어오게 되면 점유율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통 뭐 5%, 10% 하는데 통상 이제 휴미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리지널에 이제 그 만료가 되었을 때 바이오시밀러가 되었을 때 출시 이제 초기에 굉장히 이제 오리지널 사이의 어떤 가격 책정들이 이제 변경되면서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의 점유율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요. 스텔라라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계속 이제 관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리지널 매출이 10조입니다만 스텔라라의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매출 규모가 작아지면서 이제 점유율을 유지하는 형태로 만약에 해버리게 되면 성과가 빨리 안 난다든지 아니면 바이오시밀러의 가격 하락폭도 좀 더 빨라지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기본 이제 점유율 가정입니다만 10조일 때 기준으로는 한 5천억대. 근데 통상 이제 바이오시밀러들이 뭐 한 1,000억, 2,000억 아니면 그거보다 못한 뭐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PBM 쪽에 이제 처방의약품에 등재를 해주느냐.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보면 이제 WAC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SP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제조사가 그 표준화는 이제 리스트 가격은 이제 그 WAC 가격입니다만 여기에다가 이제 뭐 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뺀 가격이 이제 ASP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이제 책정을 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PBM 관련되는 부분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티리온 이제 미국에서 판매는 다 이제 직판이죠. 이번 스테키마도 이제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대행을 했던 부분의 판매 수수료를 일단은 절감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매 가격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 홀세일 이제 애퀴지션 그 커스트를 여기 이제 리스티드 가격인데 이 가격에다가 그 이제 그 리베이터를 뺀 가격이 이제 ASP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리베이터가 이제 PBM이라든지 페이어 쪽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를 지금 미국 정부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약가가 높은 부분들이 요 부분 본래는 이제 이런 이제 PBM이라든지 제도 자체가 그 소비자들에게 조금 약가를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미국은 이제 리베이트를 적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WAC 가격이 훨씬 높아지고 훨씬 높아져야지만 ASP의 어떤 가격의 차이에 있는 이 리베이트를 뭐 PBM하고 보험사가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하면 이제 WAC 가격이 낮아버리면 이제 많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가 뭐 좀 중요한 어떤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IRA에 따라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가 인하 대상이 10여 개인데 여기 스텔라라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약가 인하를 하기 위해서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바이오시밀러를 대량으로 이제 판매하는 것이 수익성 제고에 보다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셀트리온의 이런 어떤 전략들이 현지 상황에서는 좀 부합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겠죠. 아직까지는 이제 양사 모두 최종적으로 보험시장 커버리 계약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올해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2월달 이후에 살펴보셔야 되는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자, 작년도에 1호 국산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탄생했다. 이 말은 이제 이거 이야기는 램시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년 3분기까지 램시마의 매출액 자체가 9,790억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뭐 실적이 이제 가세되면 무난하게 1조가 넘어가는 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1년에 1조 이상을 글로벌하게 파는 그 1호의 국산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이제 셀트리온의 램시마입니다. 램시마.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2호도 이제 이 또 진펜트라가 또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1호 블록버스터인
램시마를 IB 제형을 이제 SG 제형으로 바꾸어서 미국에서 이제 신약으로 허가받아서 이제 작년 출시되었던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바이오 신약으로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펜토라가 3, 4분기의 매출액은 크진 않지만 올해는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램시마와 유럽에서는 램시마 SC 요 선전들을 미국에서도 이제 제대로 성과가 낼 것을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공매도 쪽은 이제 오늘 13,491주 정도 거래되었고요. 공매도 순보장고는 1월 8일 기준으로 195만 주. 그 다음에 대차거래 같은 경우에도 상한보단 체결이 좀 더 많은 모습이었고요. 차트는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1월 첫 번째 거래일에 나왔던 음봉을 여전히 종가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면서 볼린저 밴드는 좁아져 있고 21일평은 지키고 있는 흐름이죠. 프로그램 쪽에서는 39,000주 매도가 나왔고 창구 쪽에서는 공매도 쪽에 어떤 매도세가 소폭 계속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이제 결국 이제 16,000 이제 중반에서 올리는 흐름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18,500원대 여기는 일단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21일평은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선 돌파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여기에 어떤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해야 되고요.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은 3만주 신청에서 11,475주 정도가 체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흐름은 다른 어떤 이제 헬스케어 종목에 비해서는 좀 뜸한 상황이었고, 이 이제 첫 번째 거래일에 나왔던 음봉에서 계속 좀 지배되고 있는데 여기에 탈출 시도를 이번 주 화요일로 한번 시도했다가 이 부분들이 되지 못하고, 근데 지지선은 계속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이 가격 돌파와 들어서 19만원권에 대한 어떤 돌파 시도를 할지 여부.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넘어가게 되면 추세의 확장이 나오게 되고 작년 한 해 계속 기대가 되었던 장기 박스권 3년 동안의 박스권을 이제 벗어나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가격 19만 20만원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다음 주에 양봉 캔들 흐름이 하나 나오게 되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5만원권 30만원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가지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